나이 들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가슴을 찌르는 후회는 대개 사랑을 더 주지 못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그 대상이 자식이나 손자처럼 혈육일 경우 그 감정은 더 깊고 오래 남죠.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땐 왜 그 말을 못 알아차렸을까? 그 표정이 말하고 있던 걸 왜 그때는 몰랐을까? 사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표현이 서툴러도 감정은 숨기지 않거든요. 손자가 보내는 미묘한 신호 하나하나에는 그 아이의 마음속 세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눈에는 그것이 장난으로, 버릇없음으로, 심지어는 괜한 떼쓰기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손자가 보내는 이 세 가지 신호, 무시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단순한 육아 팁이 아니라 가족과 인생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 남을 따뜻한 울림 하나쯤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관계는 노력보다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영상을 통해 우리 손자와의 관계도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감정도 단순하다고요.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아이들의 감정은 어른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직접적이며 솔직합니다. 특히 손자, 손녀처럼 어리지만 성장기의 중간쯤에 있는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마음은 행동이나 표정, 말투로 슬며시 흘러나오죠.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이 신호를 잘 못 읽는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애가 떼를 쓰는 거지. 뭘 그런 걸 신경 쓰냐? 부모도 있는데 내가 왜 나서야 하냐는 생각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놓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말보다는 비언어적 신호로 감정을 전달하려는 경향이 높다고 해요. 특히 가장 믿는 사람에게일수록 더 은근하게 조용히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조부모에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하면서도 그 표현은 딴청, 무뚝뚝함, 무리한 부탁 같은 식으로 나타나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초등학교 3학년 손자를 둔한 지인은 손자가 자주 집에 와서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할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손자는 엄마 아빠가 바쁠 때마다 할아버지 집 가고 싶다고 말하고 할아버지 집에서만 밥을 2그릇씩 먹는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겉으로는 무뚝뚝한 듯해도 그 아이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던 겁니다. 자신이 편하고 사랑받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말로 하진 못하니 행동으로 보였던 거죠. 그런데 만약 그 신호를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간다고 해석해버리면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오랜 시간 쌓아올 수 있었던 애정의 다리가 처음부터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른이 자꾸만 어른의 시선으로만 아이를 보려들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어른처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실한 신호를 보내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이쯤에서 손자가 보내는 그 중요한 3가지 신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손자가 보내는 신호는 아주 분명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어른들과는 조금 다르죠. 아이들은 아직 감정을 다듬고 정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표정, 사소한 말투나 습관 속에 묻어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3가지 신호는 단순한 아이의 버릇이나 성격 문제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신호는 괜히 짜증을 내며 싫어를 반복할 때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SOS 신호입니다. 어느 날 손자가 별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고 말끝마다 싫어, 안 해, 그만할래 같은 표현을 쏟아낸다면 단순히 떼를 쓰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감정이 과부하 상태에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것을 소리나 부정적 언어로 배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혼났거나 친구와 싸웠거나 혹은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짜증이라는 형태로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일 수 있습니다. 고전 중 논어에서는 군자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행동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싫어는 행동으로 보면 오히려 내 마음 좀 알아줘요. 지금 나 좀 힘들어요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 말을 야단치거나 무시해버리면 아이는 내 감정은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지나치게 나 이거 잘해요 를 강조할 때입니다. 이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을 절박하게 몸짓으로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할머니, 나 그림 그렸어. 잘했지? 할아버지, 나 수학 100점 맞았어. 대단하지? 이런 말, 그냥 자랑처럼 들리시나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고 과해질수록 이건 아이 마음속에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이는 자기가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바쁘거나 형제자매에게 밀리거나 혹은 주위에서 충분히 칭찬받지 못했을 때 그 마음은 조부모에게로 향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과보다 노력과 태도를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우와, 100점 맞았어. 역시 똑똑하네. 보다는 그거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대단하다.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네 라는 식의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훨씬 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과거 조선의 명제상 유성룡은 칭찬은 사람을 살리고 무시는 마음을 죽인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자랑은 어쩌면 마음의 외침일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유난히 조용해지고 혼자 있으려고 할 때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감정이 멈춰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이죠. 아이답지 않게 조용하고 말수도 줄고 혼자 방에 들어가 있으려 한다면요?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가장 무서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아이의 감정이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대도 하지 않고 이야기할 필요도 느끼지 않아서 침묵을 택한 것이죠. 특히 밝고 활발했던 아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면 이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변화입니다. 현대 아동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동결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부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숨기는 상태죠. 이때 조부모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어? 요즘 애가 이상한 애라고 퉁명스럽게 반응하면 아이는 더 깊이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오히려 이럴 땐 조용히 다가가 앉아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꼭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따뜻한 손길과 함께 있는 그 존재감만으로도 아이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아이의 신호를 놓쳤을 때 우리 삶에 조용히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손자가 보냈던 그 조용한 신호들, 짜증, 자랑, 침묵, 이것들을 단순히 성격 혹은 일시적 기분 정도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잃게 될까요? 생각보다 그 대가는 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많은 조부모들이 요즘 애들은 왜 이리 말이 없냐, 커가면서 멀어지는 건 당연하지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물론 세대 간의 거리, 생활 환경, 관심사의 차이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리감이 생기기도 하죠. 하지만 그 거리감 뒤에는 어릴 적 무시된 감정, 제때 알아주지 못한 마음, 그리고 상처받은 신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실제로 한 교육 상담 사례에서 고등학생 손자가 어느 날 갑자기 조부모와 연락을 끊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엔 여름방학이면 꼭 시골집에 가던 아이였는데 중학생 이후로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고등학교에 들어선 뒤로는 연락조차 받지 않더라는 겁니다. 상담을 통해 그 손자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니 어릴 때부터 짜증낸다고 혼나고 뭘 잘해도 그냥 넘기고 속상해서 말 안 하면 무관심한 척했던 조부모에게 실망감을 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손자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릴 때는 할아버지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집에서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면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 아이의 짜증을 버릇없음으로 몰아붙이고 자랑을 자만으로 오해하고 침묵을 무관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아이는 조부모와의 관계를 감정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여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런 관계의 단절은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잃은 아이는 점점 그 감정을 스스로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은 감정 단절 상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는 성장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부모 역시 후회를 안게 됩니다. 그땐 너무 바빠서 말을 안 하니 나도 그냥 놔뒀다라는 말은 지나고 보면 핑계에 불과해지죠. 한번 멀어진 관계는 회복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면 그 마음을 다시 여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이의 작은 신호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조그마한 몸짓 하나에 귀 기울이는 순간 그 아이의 마음은 우리에게로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손자가 보내는 신호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 위해 또 그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처럼 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가 될 필요도 육아 전문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입장에서 따뜻하게 들어주는 어른이 되면 충분합니다. 그 출발점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말보다 눈빛과 태도로 반응해주세요. 아이들은 말로 이야기하기 전에 어른의 눈빛과 표정을 먼저 읽습니다. 짜증을 내는 손자에게 왜 또 그래? 하고 눈을 흘기기보다는 잠시 조용히 그의 눈을 바라보고 뭔가 속상했나 보다 라고 한마디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심지어 말을 안 해도 됩니다.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고 등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이 사람이 내 편이구나를 느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심 어린 공감은 말보다 더 강한 치유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조용한 공감이 손자의 거친 말투보다 더 깊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결과가 아닌 노력과 감정을 칭찬해주세요. 100점 맞았다고. 잘했네 보다. 그 문제 풀려고 얼마나 고민했어. 그 끈기가 참 대단하다. 이런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자라게 합니다. 특히 자랑을 반복하는 아이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랑이라는 형식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자랑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바라봐 주세요. 가끔은 아이가 실수했을 때조차도 칭찬할 거리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네가 먼저 사과하려고 했잖아. 그 용기가 참 멋있다. 이런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속에 깊이 남습니다. 그건 어쩌면 시험 점수보다 더 중요한 칭찬일 수 있습니다. 셋째, 침묵 속의 신호에도 반응해주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가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럴 땐 조용히 옆에 있어주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 같이 보는 TV, 같은 방 안의 침묵 속에서조차 아이는 관계를 느낍니다. 특히 조부모는 부모와는 달리 더 느긋하고 따뜻하게 기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점이 아이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정말 힘든 마음은 성급한 질문보다는 기다려주는 사랑 앞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도 필요합니다. 우리 똑순이 또 왔구나.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 똑순이 너무 기특하네. 잘 자. 우리 똑순이. 좋은 꿈 꿔. 할머니가 사랑해. 이런 말 평소에 자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른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 말을 왜 해? 좋아하니까 다 알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들은 말로 들은 사랑을 마음에 새깁니다. 표현된 사랑은 기억됩니다. 기억된 사랑은 아이의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울타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손자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손자가 보내는 이 세 가지 신호, 무시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신호는 짜증 속에, 자랑 속에, 그리고 침묵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말로 마음을 다 풀어내지 못하기에 행동과 표정으로 그 속마음을 전하려 애쓰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른이라는 이유로,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그 정도야라는 선입견으로 그 소중한 신호들을 지나쳐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쉽게 마음을 열 줄 압니다. 단, 그 진심이 느껴질 때에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손자의 눈을, 말투를, 행동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실 아이와 어른 사이의 진짜 교감은 뭐 거창한 대화나 특별한 이벤트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없이 바라봐주는 눈빛 하나, 수고했다고 토닥여주는 손길 하나, 내가 너를 믿는다 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교감이 모여 아이의 인생에 가장 단단한 정서적 뿌리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가장 따뜻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손자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더 많은 의미를 담아 바라봐 주세요. 그 작은 노력이 후회 없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손자와의 추억이나 느끼신 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관계가 더 따뜻해지고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웃음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